우리 옆에 교수님들하고 서로 좀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하고요. 네. 네, 인사도 안 나누신 교수님을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교수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네. 뒤에서 지금 저의 특강이 지금 레코딩 되어 있는데요. 저만 레코딩 되니까요. 다른 분이 연결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저의 이 강의의 레코딩 말고요. 저의 스크린의 레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의 스크린이 레코딩 되어지고 있고요. 교수님들이 조금 허락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네, 저의 웹캠이 교수님들 쪽으로 향하면 이 강의가 레코딩이 되어집니다. 네, 진행해볼까요? 레코딩 찍어볼까요? 네, 전혀 안 나갑니다. 제가 우리 교수님들 인사도 드리기 전에 제가 녹화라고 하는 부분에 이 말씀을 해드릴까요? 우리 교수님들 강의 녹화해서 공개하고 계신가요? 교수님들의 강의를 공개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오늘 시작점에요. 내 교실의 모습을 먼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고 가는 거. 만약에 교수님들이 오늘 강의실을 들어갔는데 강의실의 모습이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1시간 전에 준비 다 했거든요. 1시간 전에 와서 준비 다 하고 모든 거 준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다 뒤로 가시는데요. 오늘 제일 앞에 앉아 계신 교수님 선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가 앞으로 넣었네. 왜 앞으로 이렇게 앞에 앉아있습니까? 저요? 선물 다시 빼드려요. 왜 앞에 이렇게 강사 앞에 앉아 계시는지. 제 고정작이에요. 고정작.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뭔가 열심히 듣기 위해서 앞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씀. 교수님들의 이 강의실에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가 교수님의 강의가 듣고 싶어서 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쏟아진다라고 한다면 그 수업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죠? 네. 오늘 2시간 우리 교수님들 모시고 출발하는데요. 앞에 뭘 많이 좀 전시를 했습니다. 이거 오늘 다 팔고 가야 됩니다. 네. 제가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절대 뭐 팔로 온 건 아닙니다. 뭘까요? 이제 교수자라면 수업에서 준비해야 될 학습의 도구들입니다. 스마트폰에는 모든 강의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강의를 미니빔으로 비추면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라도 스마트폰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 29년째 있는데요. 교수학습 환경 안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한 세상에 교수자라고 한다면 스마트한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해서 다니시면 수업이 참 스마트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집에서 드라마를 거실에 앉아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같이 침대에 누워서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스마트한 세상에 스마트 문화에 살지 못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교실의 이 스마트한 시대에서의 교실이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답답하지 않을까요? 제가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절대 팔로우가 아닙니다.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내라고 합니다. 교수의 이야기가 답이 아니라고 하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스토리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세상에 교수자들은 과연
수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 뭘까요? 그냥 일반적인 캠코더가 아닌 360도 카메라로 오늘 레코딩을 한다면 10년, 15년 후에 VR로 본다면 오늘의 이 수업이 좀 더 입체감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스마트한 세상에서요, 스마트한 삶, 이제 5G까지 우리 앞에 와 있고요. 이제 초연결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이제 주인공들이 우리 학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2차와 3차의 시대에서는 이제 기존 우리가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은 주인이 없는 무한한 상상력의 날개를 펴는 우리 학생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교수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수업에서 가급적이면 교수자들의 이야기를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듣기 싫은 얘기인데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교수자들의 수업에 들어오는 순간 정형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야기. 과연 교수님들의 수업은 학습자들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요? 제가 틀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저의 전공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필요하신 분? 제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과 보철전공 교수인데요. 전국의 340개 대학을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교수법. 2차와 3차 산업혁명에서의 이 틀니는요, 잘 씹어먹고 안 빠지면 굉장히 좋았어요. 제품으로서는 괜찮았어요. 근데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초연결의 초지능의 세대의 이 틀니는 제품으로 끝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걸로 제가 특허를 걸었습니다. 올해 특허만 현재 17개 냈습니다. 교수님들 특허 있으신가요? 새로운 세상에서의 교수자들의 특허가 없다. 나는 논문이 많아. 특허는 재미없어. 근데 논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쓰레기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와 있습니다. 교수님들 특허 있으신가요? 예, 특허 한번 내보시죠. 제가 만들어 놓은 틀니. 이걸 4차 산업의 키워드인 초연결, 초지능, 빅데이터로 연결되어지는 순간 쏟아지는 특허의 수는 많아진다고 합니다. 한번 내보시죠.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문을 한번 해보시죠. 신종우 교수가 들고 있는 특허, 틀니에 어떤 특허를 냈을까? 제가 특허낸 스토리를 지금 말씀을 입히는 순간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그렇구나 라고 그냥 끝내는 수업. 이게 아니고요. 질문으로 던져주고 질문을 집단 지성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수업을 연결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네, 옆에 교수들하고 문헌해 보시죠. 네. 저 보지 말고요. 네. 옆에 교수들하고. 오늘 이 자리가 특허를 내는 자리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교수법의 스킬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의 수업에서 교수자의 이야기가 특허라고 하는 이야기에 좀 녹일 수 있게끔. 초연결 한번 해볼까요? 연결. 예, 저희 스마트폰을 갖다 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나와 있죠? 예, 한자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치매 세상이라고 하는 이 노인들의 기억의 망각, 틀니에 NFC 칩카드 럼으로 인해서 초연결의 초지능의 빅데이터가 건강 관련 쪽에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 또 무슨 특허를 많이 걸었을까요? 연결됐습니다. 이제 3차 산업의 제품으로서 4차에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연결되어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파괴적 혁신이 우리 앞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입속에 들어갔습니다.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교수 툭하고 말씀 안 하면 선물을 다시 뺏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의 그 정보가 네. 우리 교수님의 어떤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들고 온 마이크입니다. 네. 수업에서요, 교수자가 이런 학습의 도구로 마이크 몇 개 들고 오면요, 저도 조금 임팩트 있게 얘기할 수 있고, 학습자들도 답변도 훨씬 더 임팩트 있게 할 수 있고, 우리 교수님 한번 아이디어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경영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동영입니다. 음식물을 섭취를 했을 때 그 음식물에 담겨져 있는 영양분이 어느 정도 섭취가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넣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박수가 너무 약합니다. 세게 주세요. 우리 수업에서의 교수자들은 박수만 많이 쳐주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박수만 많이 쳐주면 돼요. 우리 교수님의 말씀, 음식물의 섭식 실태를 칩으로 연결되어서 입속에 들어오는 음식물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되어져서 건강 관련 쪽으로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런 겁니다. 이제 이 가톨릭 감동대학, 특허가 넘치는 대학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취업하는 대학이 아니고요. 이제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중국의 95%의 학생들이 창업이라고 하는 창직에 있는데요. 우리 대학의 이 청년들은 노량진에 50만이 엎드려 있습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정부 책임인가요? 아니면 학생들 책임인가요? 아니면 우리 책임도 있나요? 이제 취업할 데 없습니다. 취업할 데 없는 여기에 억지로 집어넣어서 취업률 높다고 하는 이 생계비도 안 되는 비용에 우리 대학은 몇 퍼센트 취업률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참으로 남한테 하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교수님들의 이 수업에서의 말씀이 몇십 년 된 올드 패션의 스토리를 아직까지 우리 애들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과연 새로운 세상에서의 주인공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어떻게 펼쳐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스마트폰에요. 어플 하나 켜면요. 오늘 날씨 좀 알려줘. 현재 강원도 강릉 시내 공동은 구름이 많고 기온은 11도입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낮은 12도, 최저 기온은 어제와 같은 8도가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좋은 단계입니다. 파파고라고 하는 어플은 제가 스피치 하는 순간 동시 통역이 1, 2초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과연 대학에서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5년 후쯤 되면 언어의 체계가 좀 더 어떻게 스마트하게 바뀔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에 이렇게 영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글 번역이라고 하는 어플을 켜고요. 카메라 켜고 해당 영역 맞추고요. 한컷 찍으면 스캔 되어지고 선택하고 눌러주면
98%의 거의 정확도의 통번역이 되어지는 세상에 과연 우리 교실에서의 교수자들의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옛날의 이야기인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제가 이걸로도 특허를 3개 걸었습니다. 마이크 가지고. 남이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 제품에 마이크에 스피커까지 같이 있어서요. 나름 괜찮습니다. 2차와 3차 산업혁명에서의 제품으로서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4차 산업의 스마트를 한번 연결해서요. 초연결의 초지능의 빅데이터로 한번 탈바꿈 시켜주면 특허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예, 한번 특허 한번 해보시죠. 예. 특히 특허라고 하는 이 주도적인 4차 산업의 기술은 스마트폰에서 진행되어지는 기술을 갖다 연관시켜 봄으로 인해서 다소 같이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목소리를 여성으로 변화시킨다든지 목소리를 여성으로 변화시켜요. 남성 목소리를 왜 여성 남성을 왜 변화시키려고 하시죠? 좀 더 고운 목소리를 내고자 할 때는 예, 목소리를 원하는 좀 이쁜 목소리로 변화시켜 보겠다. 또요? 동시통역이 가능한 맞습니다. 동시통역. 제가 좀 전에 스마트폰에서 동시통역 됐어요, 안 됐어요? 요즘 전국의 340개 대학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글로벌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언어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우리말로 하고 레버를 러시아로 바꿔놓고 이야기하면 동시통역이 돼야 한대요. 이런 겁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요. 학생들 필기합니까? 안 합니까? 필기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이스가 텍스트로 변환되어지는 세상에 이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저의 특허 범위들이. 예. 이제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융합의 이 키워드가 와 있는데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전공을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전공 옆에 융합을 끼워서 더욱더 내 전공을 더 학대 역량의 시대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전공을 멀리 보내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앞에 이제 생각의 범위를 교수자들의 생각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생각. 제가 3D 프린팅 융합연구소 소장입니다. 네. 뭘 배웠죠? 브레인입니다. 네. 우리 교수자들은 학생들의 브레인 바꾸자고 하는데요. 저는 교수자들의 브레인을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애들은 이미 창의적이고요. 스마트한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데 교실에 들어오는 순간 아날로그 수업에 딱 갇혀서요. 오리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시대에 맞는 이 교수자들의 모습, 이제 교수의 티처라고 하는 범위가 아니고요. 코칭도 아니고 안내자라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내 수업 한번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수업에 내 자녀들을 자신 있게 초대해서 티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 강의실을 오픈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학부형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대체 문 닫혀진 그 강의실에서의 무슨 스토리가 오가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2011년부터 모든 강의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100% 레코딩하고요. 수업이 끝나는 집에 가는 학생들에게도 오늘 인코딩해서 다시 보내줍니다. 네. 내 수업을 공개한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업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총장님께서 내년 1학기부터 모든 교수들의 강의를 공개합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340개 대학을 돌면서의 느낌은 이제 못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교수님들 제가 앞에 처음 오픈이에요. 유튜브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저의 유튜브예요. 교수님들 유튜브에 교수님의 컨텐츠가 있나요? 이제 컨텐츠의 세상에 스펙도 아니고요. 역량도 아니고 우리 교수님 컨텐츠 있나요? 근데 그 컨텐츠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소셜이라고 하는 세상에 나의 컨텐츠가 없다. 저는 이 컨텐츠에요. 7,000개가 넘는 저의 강의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간동대학을 검색을 했는데 유튜브에 간동대학의 컨텐츠가 몇 개 없더라고요. 특히 교수님들의 컨텐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검색을 어떻게 할까요? 유튜브라고 하는 데 와서요. 내 관심 있는 교수님의 존함을 한번 검색해 볼 겁니다. 근데 해당 교수님의 컨텐츠가 하나도 없어요.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이 소셜 채용의 세상에 교수자들의 컨텐츠가 유튜브에 없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일반인들도 컨텐츠를 유튜브에 다방면으로 올리고 있는데 정작 교육에 최고에 서 있는 교수님들의 컨텐츠가 유튜브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한가요? 이 유튜브 수업에서의 활용의 범위로만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 유튜브가 대학에 기회로 올까요? 위기로 올까요? 여쭤봅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학에 기회가 될까요? 위기가 될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튜브. 이제는 DB라고 하는 세상에 감동대학의 콘텐츠의 DB 플랫폼이 없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유튜브에 80대 할머니들까지도 여기에 일반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정작 교수자들의 컨텐츠는 없다라고 합니다. 왜 교수자들이 이런 소셜의 컨텐츠를 내놓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문자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강의를 공개 못하고 이런 유튜브라고 하는 부분에 내 컨텐츠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시 역으로 말씀드려보면 소셜에 컨텐츠를 올리거나 강의가 공개되어 있는 즉시 모든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이왕 이제 올려야 되는 시기에 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올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11년부터 올렸던 이 컨텐츠가 현재 8,000개가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 교수들 모시고 한번 출발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걸로도 특허를 좀 냈습니다. 이제 보이는 것마다 다 특허감입니다. 우리 여자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특허 내는 방법 간단합니다. 뭐죠? 거울인데 앞에 뭘 붙이자고요? 스마트. 제품 앞에 스마트만 붙이면 생각이 많이 넓어집니다. 스마트를 붙이지 않으면 죽은 거울이고요. 앞에 스마트를 붙여서 연결, 지능, 빅데이터로 연결됩니다. 네, 죽은 거울을 스마트로 연결시켰습니다. 특허 한번 내보시죠. 네. 거울에 연결해서 원하는 얼굴의 부위를 확대하고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싶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것도 되겠죠. 시간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정형화시켜서요. 여기에 연결되는 순간
얼굴을 들여다보는 모든 데이터가 잡혀요, 안 잡혀요? 그리고 무슨 화장품을 쓰는지 누가 들여다보는지 체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뭐죠? 현재 피부 상태가 그대로 스캔되어져서 이 피부에 맞게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라고 AI가 안내해 주는 거예요. 안 될까요? 저희 특허 이미 출원했습니다. 예. 이제 세상은요, 취업이 아니고요, 우리 애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열어주는 교실의 수업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키워드로 가져왔던 어떻게 수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의 흐름에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교수자의 이야기는 절대적이었습니다만은 이제 교수의 이야기는 좀 전에 보시다시피 한낱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교수들 토론회 수업 AI 스피커 몇 개 가져가서 책상마다 놓고 진행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네, 일상에서의 AI 스피커가 이제 우리 교실에서 교수자의 외침에 스토리를 얘가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수자는 과연 뭘 해야 될까요? 여기에 없는 우리 애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는 상상력의 범위를 더욱더 키워주는 교실의 수업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들고 있는 저의 전공 분야의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 때문에 사실 지금 340개 대학을 제가 순회 강의하고 다니는 터닝포인트의 책입니다. 대학의 교과서, 교수자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대학의 교과서에 불편하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이 뭐가 있을까요? 대학의 교과서가 정작 4,500만 원의 돈을 투자하고 온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불편한 진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선 무겁습니다. 네, 그리고요, 비싸다는 얘기요. 3, 4만 원인데 얘들이 비싸다고 합니다. 정작 몇백만 원을 투자한 입장에서 수업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텍스트가 비싸다라고 하는 이야기. 네, 아마 불편한 진실 이야기하면 몇 시간 얘기하겠지만요. 한 말씀으로 좀 줄인다면 인쇄되는 순간 죽은 책 아닌가요? 인쇄되는 순간 죽은 책을 가지고 교수자들은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전공 도서가 31권째인데요. 요즘 지방에 책이 내려가면 한 권 팔립니다. 한 권. 그리고 49권이 다시 옵니다. 도대체 창고를 누가 살까요? 교수님들이 기증해달라고 합니다. 누가 살까요? 대표가 50명한테 100원씩 받으세요. 앞에 복사집에 5,000원 갖다 주면 뭐하고 있을까요? 복사 제본하면 자존심이 덜 상하겠는데요. 600 dpi PDF로 30분 만에 스캔해서 클라우드 시켜놓고 이제 URL을 서로 공유하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예,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으로 특허를 냈습니다. 어떤 특허를 냈을까요? 어떤 특허를 냈을까요? 사실 이 책을 특허 내면서 치과 보철 교수가 탈바꿈이 됩니다. 터닝이 된 겁니다. 네, 관점 하나 바꿨더니요. 저의 교직의 30년 후반부가 일주일에 2-3군데 특강을 다니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관점의 기회로 한번 본다면 교수들의 이 바쁨은 너무나 더 바쁨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허를 냈을까요? 페이지마다 뭘 넣었을까요? QR코드를 달았습니다. 모든 페이지마다 QR을 넣어서요. 해당 페이지를 본인이 학습하다가 어려우면 본인 스마트폰의 스캔 데이터로 자기 주도적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교수나 저자 없이도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라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 제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에 초연결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연결되어지는 부분에서 AI 서포트 돼야 안 돼요. 여기에 빅데이터 분석돼야 안 돼요. 어느 QR코드를 누가 어떻게 보는지까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아날로그의 인쇄물이지만 QR코드의 이 이미지는 디지털 정보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이. 혹시 우리 교수님들 저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이제부터 할 일이 막 쏟아질 겁니다. 관점을 좀 바꾸시면. 요즘 몇천 원짜리 시집에도 어떻게 돼 있죠? 다 구절 옆에 QR이 들어있습니다. 시인들이 시를 다 읊어줍니다. 예. 여기에 제가 이렇게 두꺼웠던 책들을 QR코드 하나에 몇백 장의 이미지와 영상을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무겁거나 비싸다고 하는 것이 아닌 가볍고요. 책이 어떻게 돼 있죠? 살아있다. 라이브 하나의 말이죠. 죽은 책이 아닌 인쇄물로서는 죽었지만 라이브 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한번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QR코드 어플 켜고요. 특히 제가 학습을 하고 있는 이 치과 보초는 학생들의 이 손기술이 굉장히 요구되어집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교수자가 한번 앞에서 핸 좀 보여주고 가서 만들어라.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여기에 QR코드 어플 켜고요. 비치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튜브라고 하는 이 플랫폼으로 영상이 직접 올라가고요. 교수자라고 한다면 이제 영상을 녹화하고 편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이런 스킬만 있다면 우리의 수업은 언제라도 좀 더 스마트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게 단지 우리나라 학생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세상에서 같이 학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자들의 컨텐츠가 유튜브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대학의 생존권에 인구 절벽에 와 있는데 글로벌 학생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국제센터에서 매번 외국 찾아다녀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유튜브 플랫폼에 간동대학의 교수님들의 컨텐츠가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은 해당 국의 원어로 자막을 그 즉시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지만 저의 언어지만 미국의 언어로 즉시 변환시켜서 글로벌 마켓에 소셜에 내놓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간동대학은 인구 절벽에 별로 문제가 없나요? 혹시 있다면 이러한 소셜의 플랫폼에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나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의 이 대학에 바꿔야 될 교실의 모습들 참 많지 않나요? 이러한 저서가요. 본인 저서가 아니고 혹시 남의 저서에 또는 인쇄 연도가 몇 년 지난 책이라고 한다면 그 수업은 더욱더 죽은 수업 아닐까요? 스스로 반문해봐야 돼요. 또 하나 역으로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등록금을 받는 입장에서 교과서를 언제까지 다시 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교과서에 포함해서 이북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는지요? 이북을 만드는데 교수님의 강의 자료를 5분이면 이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불편한 진실의 교과서가 아닌 시대의 흐름의 교과서로 소셜에서 같이 URL로 주고받는 세상입니다. 저는 수업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절 수업이 안 됩니다. 시험까지도 이걸로 봅니다.
시험도요. 교수님들 저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 있지만 지금 연결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연결 안 돼 있죠? 이제 거기다가 저하고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지는 순간 모든 부분을 라이브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작 대학의 이 교실에서 시험 한번 모니터링 해볼까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외쳤던 지식의 채널이 A3 용지 한 장 주고 써라. 그걸 가지고 와서 교수님들의 볼펜으로 채점하고 있는 이 모습 언제까지 해야 될지요? 아날로그 세상이 아닌 디지털 혁명의 세상에 정작 최고의 지성의 교수님들이 행하는 이러한 아날로그적인 수업 이제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업에서의 불통,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나는 기계치야, 그런 거 귀찮아 라고 하지만 정작 내 자녀가 그 해당 과목에 기계치 교수님 소개 수업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이제 수업에서 200명, 300명이든 간에 초연결되어진 부분에서의 라이브한 소통의 수업, 불통의 수업이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불통의 수업. 교수님들 스마트폰 한번 꺼내보실까요? 제가 한번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카우드 어플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카우드 어플. 수업에서의 불통의 수업, 라이브한 소통의 채널의 이 스마트 디바이스. 카우드 어플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요. 학생으로 설치하시고요.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연령, 나이는 뭐 임의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들어가시면 게임 핀을 요구받을 겁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카우드 어플 스마트폰에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에듀테크라고 하는 산업이 교실을 더욱더 디지털 쪽으로 끌어주고 있습니다. 에듀텍이 교실의 아날로그 수업을 더욱더 디지털 쪽으로 바꿔주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우드. 게임의 어플입니다. 게임. 수업을 게임으로 하는 거. 얘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수업을 게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을 손에 얹혀주고요. 그리고 얘기하세요라고 한다면 우리 애들은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손으로의 연결점은 즉시 라이브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우드 어플 설치하시고요. 학생으로 들어가시고요. 연령 임의적으로 넣어주시고 들어가면 게임 핀을 요구할 겁니다. 자, 저는 가톨릭 간동대 이미 게임 기반의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핀을 모르고요. 네, 핀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알려드리면 저하고 연결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클래식으로 네, 이제 자동 핀이 나올 겁니다. 게임 핀, 넣으시고요. 이거는 넣으시고요. 자, 핀 넣으시고 닉네임은 자기 전화번 닉네임 넣어도 좋고요. 본인 전화 넣어도 좋고요. 이제 출석이 될 때. 네, 이제 이름이 지금 출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연결되어지고 있죠? 연결되어지는 순간 100% 몰입의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0%입니다. 다른데 1절 못 나갑니다. 이제 몇 분 있으면 본인 이름이 뜨는지 14분 들어와 있네요. 이게 출석입니다. 16분. 연결되어지는 부분에서의 오늘 수업에 중요한 영상을 인트로로 넣어주면 단조로움이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가 있죠.
이걸로 선물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대학에서는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하는 혹시 지금 이 설치가 잘 안 되거나 이런 어플을 설치하는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쓰기가 어렵다. 굉장히 죄송한데 고독사 이연분이라고 합니다. 고독사 이연분. 그리고 기종이 혹시 오래되신 분들 계시면 저를 주면 제가 서울 가면서 버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요 스마트하게 바꿔야 됩니다. 교수님들이 데이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네. 26분. 저런 분만 되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빠질까요? 들어올까요? 100% 다 들어옵니다. 이걸로 성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두 분이 나가네요. 네, 왜 나가신가요? 27에서 4분이 나가시네요. 자, 진행할까요? 자, 우측에 스타트가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문제가 스크린에 띄워주고요. 스크린에 보고 나서 답이 여기다라고 한다면 모바일에서 눌러주는 순간 오답률이 체크되고 등위가 매겨집니다. 해보겠습니다.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항 교수가 저의 닉네임입니다. 저의 진짜 가짜 게임. 신정우 교수의 닉네임은 민항 교수입니다. 예, 눌러주세요. 한 번 누르면 정정이 안 됩니다. 답을 알려드려도 틀립니다. 아까 26분인데 나머지 분은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오늘의 학습의 요점에서요 18분이 오늘 틀리게 답이 나온다고 한다면 수업 진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올려놓고 신정우 교수가 민항 교수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학습을 시키고 넘어가는 수업. 이게 살아있는 수업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수업은 그냥 맹목적으로 퍼붓고 이해되지요? 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 질문의 타임이요. 질문의 타임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앞으로 끌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질문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이 수업 전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교수님들이 지금 맞았다 틀렸다 하긴 돼요, 안 돼요? 되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디 계시죠? 네, 끝까지 지켜서요. 앞에 선물 틀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항에도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대강당의 수업을 해도 다 앞으로 옵니다. 연결되어지는 순간 뒤로 빠지는 수업이 아니고요. 얘들이 교수자 앞으로 올 수 있는 수업이에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신정우 교수 나이는 50대 후반에 있습니다. 60대 안 되겠습니다. 50대 후반. 네, 그런데 이건 좋게 보겠습니다. 네, 교수 굉장히 빠르시네요. 혹시 게임방에 돈 좀 많이. 자, 세 번째 갑니다. 저희 대학의 소속 대학은 신한대학교입니다. 신한대학교, 서울의 도봉산에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5m 앞이 캠퍼스 정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항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답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이 서울의 도봉산 밑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이 모교입니다. 저는 신흥 전문학교 출신이고요. 29의 모교에서 교수직을 줬습니다. 모교이자 직장이자 지금 50대 후반에 꿈터입니다.
혹시 우리 교수님들 간동대학이 꿈터이십니까? 직장이십니까? 꿈터죠? 꿈터이냐 직장이냐에 따라서 교직의 모든 부분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미래융합교육학회라고 하는 2,400여 명의 교수님의 축으로 작년 국회 헌정관에서 만들었던 미래융합교육학회가 어제 사단법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제 교수자들이 단일 전공으로서만 서 계신다. 과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치과보철 전공 교수의 4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2학기에 우리 대학원의 교육문화 컨텐츠 개발학과 교수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현재 전공 언제까지 고집하실 건가요? 그 전공 가지고 간동대학에서 정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쭤보는 겁니다. 내 전공 하나 가지고 간동대학에서 65세라고 하는 정년의 틀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반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340개 대학을 돌면서의 한 말씀의 흐름. 대학의 생존권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수자의 생존권에 와 있습니다. 교수자의 생존권에서의 대학이 흔들리면 내 전공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대학이 신흥전문학교였어요. 같은 재단에 한국대학이 좀 어려워지면서 전문대학이 4년제 흡수했습니다. 흡수하면서 49개 학과를 제가 개교 부단장을 했는데요. 20개 학과로 줄였습니다. 29개 과가 없어졌어요. 근데 없어지고 살아있는 그 과들 또한 지금 생존에 위태롭습니다. 어느 때 어떻게 변동될지 모릅니다. 이럴 때 내 전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교수자의 이 어마어마한 좋은 직위에 짜투리 시간에 시대 흐름에 맞게 융합의 공부를 계속 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대학에 30년 있으면서 느꼈던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내 전공이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정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는 그 융합의 부분에서 당당하게 티처로서의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의 교수자가 이제 나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이 모교이지만 직장이자 꿈터이고요. 이제 정년 앞두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부풀어 있습니다. 정년 앞두고 연금 계산하는 이 원로 교수가 아니고요. 정년은 현재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더 드려보냐면요. 올해 제가 특허가 17개 내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특허 17개요. 앞으로 매년 많이 낼 건데요. 정년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연금 계산의 흐름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연결할 수 있을까요? 내 정년도 한번 체크해보자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연결되어져서 사업하고 연결되면 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다 7대3, 3 정도 주고 7은 특허권자가 소유하면 되죠. 17개의 특허 출원비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다 지원해줬습니다. 개인으로 특허 출원한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지만 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요. 전담 변리사에게 아이디어만 던져주면 변리사가 청구범위 다 특허 출원, 선행 부분 체크하고 없다면 일주일 보름 만에 명세서를 써고 검토한 다음에 학교에 출원을 즉시할 수 있는 이러한 교수자의 최고의 세상이 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걸 개인이 낸다고 한다면 낼 수 있을까요? 금액적으로도요? 그렇지만 이제 논문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흐름에 교수자의 발명 특허 정도는 몇 개 던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은 우리의 직업군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무한한 상상력의 이 마인드만 넓혀져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엉뚱한 이야기하는 친구들, 교수님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나요?
표현적으로 사실 어색한 표현입니다만은 또라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우리 예전에 수업에서 엉뚱한 질문한 애들은 배척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세상은 이러한 엉뚱한 이야기한 얘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교실에서의 엉뚱한 이야기를 더욱더 끄집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교수자의 생각과 학생들의 이 무한한 상상력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키워드로 수업을 우리가 진행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교수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제 네 번째, 게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그대로 계속 1등이십니다. 전공 분야는 치과 보철 분야입니다. 제 분야입니다. 치과 기본 분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중에 6분이 나갔습니다. 체크돼야 한대요. 근데 이 게임 기반이 아니고요. 이게 각 항목당 지금 엑셀에서 다 데이터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는 즉시 성적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중간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갑니다. 이게 몰입의 수업이자 연결의 수업이자 불통의 수업을 죽일 수 있는 스마트한 수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5번째는 100% 다 맞을 겁니다. 맞다만 눌러주면 됩니다. 맞다. 이번에는 한 분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맞다. 다시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맞다. 맞다 합니다. 네. 맞다 합니다. 신종호 교수는 미남인가요? 예, 맞다. 맞다만 눌러줍니다. 절대 틀린 분이 없을 거예요. 잘 못 눌렀을 겁니다. 제가 일단 이 두 분이 누군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학의 시험, 종이 시험보다 어떤가요? 문항에 대해서 컬러 이미지를 올려주는 수업, 시험. 눌러주는 즉시 오답률이 체크되어집니다. 오늘 수업에서의 성적이 오늘 시험의 결과값이 즉시 교수자가 보기 때문에 시험으로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풀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수업을 2시간, 3시간짜리 수업을요 30분, 40분 시험으로 끝내는 대학의 수업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1주차 수업 5분이나 한다고 강의 계획 잠깐 얘기하고 끝내는 수업 안 되겠습니다. 이제 대학의 모든 수업을 되짚어 봐야 돼요. 이 비싼 등록금 내고 온 우리 애들에게 과연 나는 떳떳하게 강의 공개할 정도로 강의를 하고 있는지. 강의가 공개되는 순간 절대 대충 안 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책 못 들고 들어옵니다. 철저히 2시간 수업을 최소한 5, 6시간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의가 공개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은 컬러 이미지가 아니고 좀 더 생각의 범위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개인 프로필의 영상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나 하나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유튜브에 올려도 상당히 소셜 마케팅 되지 않을까요? 네, 1주차에 내가 누구라고 하는 얘기보다도 이 URL을 1주차 수업 들어온 애들한테 미리 한번 보내서 내가 강의 듣고자 하는 교수님의 프로필을 미리 사전에 한번 알고 오는 것도 연결의 수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 맞았습니다. 여기에 마무리 되면요. 네, 1등, 2등, 3등. 네, 일단 교수님들 저희 서브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예.
혹시 이게 싫으시면 틀리로 바꿔드릴게요. 여기에 재밌는데요. 여기에 결과값이 있습니다. 이걸 엑셀로 내리면 일주차 수업에서요, 카우 자기 교수님들 소개하면서 재밌게 진행하시고요. 이 결과값을 꼭 보여서 결과값에 대한 부분을 성적으로 포함한다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면요, 얘들은 더욱더 모르게 수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6문항을 풀었는데 분석되어지는 부분이 92%의 지금 정답률입니다. 자, 파이널 스코어. 그 다음에 각 문항당 엑셀로 다 빼요 안 빼요? 오히려 이 시험이 애들이 더 좋아합니다. 예,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더 객관적입니다. 그럼 교수님들 주관식, 객관식은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교수님들 주관식은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주관식은? 교수님들 주관식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모든 수업을 스피치로 합니다. 얘들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요, 모든 걸 다 레코딩하고 영상으로 잡습니다. 주관식 시험 보는 거 한번 볼까요? 이번 중간고사입니다. 주관식 서술은요, 다 스피치입니다. 한 문항당 5분 이상 발표입니다. 근데 5분 이상이 아닌 대부분의 학생들이 10분 이상 발표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다 올립니다. 요즘 애들은 유튜버라고 하는 부분의 흐름 속에 같이 맞아져서요, 유튜브에 올린 걸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요.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난색을 표했는데요, 이제 시대의 흐름에 유튜버라고 하는 부분에 와서요, 우리 애들이 당당하게 학습한 내용을 자기 영상에 녹화로 좀 전에 봤던 카우도 한번 볼까요? 아, 이것도 스피치 같은데. 노래 틀어줍니다. 애들이 백색 소음에 노래 틀어달라고. 옆에 친구들 이야기 안 듣게 한다고. 대학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지식의 채널 종이에 써서 내보내서 바깥 세상에 가서 스피치 하나 못하는 지식의 채널 과연 언제까지 전속할 거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과감하게 몇 년 전부터 모든 시험을 다 스피치로 하고 있습니다. 얘들 시험 보는 도중에 저는 셀카봉으로 다 찍어서요. 카우트 보는 거 한번 볼까요? 카웃은 좀 전에 스크린을 띄웠지만 본 수업에서는 학생도 손에다 직접 넣어버립니다. 본인 주도적으로 풀게끔. 본 수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 수업에서는 스피드 잡지 말고요, 정답으로만 체크하면 되겠죠. 게임으로 할 때는 아까 스피드로 잡아서 순위가 매겨지는데요, 이 본 수업의 시험에서는 그냥 스피드 제외하고 정답으로만 체크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봤고요. 이 부분을 카웃을 인 클래스에서만 쓰는 것보다는 프리 클래스와 애프터 클래스도 굉장히 좋아요. 본 수업 교수님들 보십시오. 제가 간동대 올 때 이 카웃이라고 하는 이 어플에 민항 교수의 진짜 가짜의 요 스토리를 입혀오니까 뭔가 조금 준비한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는 것보다는 뭔가 준비한 것 같이 보이죠? 학생들의 느낌이요. 오늘 수업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얘들은 그 즉시 압니다. 말을 안 할 뿐이죠. 말을 안 할 뿐이지 우리 학생들은 교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수업을 준비하셨는지 안 했는지 말을 안 할 뿐이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프리클래스라고 하는 이 플립트 러닝의 제가 원조 교수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제가 원조 교수라도 자신합니다. 저는 2011년부터요. 플립트 러닝의 거꾸로 수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근데 2013년에 KBS 정찬필 PD로 통해서 한국에 소개되어지면서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거꾸로 수업이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주 수업 교수님들 어느 정도 안내하고 계신가요? 다음 주 수업에 대한 스토리를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안내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만원짜리 영화 한 편이라도 우리는 리뷰를 보거나 소문을 듣고 이미 줄거리를 아는 상황에서 상영관을 가지만 몇백만 원의 돈을 내는 대학의 수업은 1주차의 스토리 설명 외로는 디테일하게 매주가 연결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수업에서 맹목적으로 퍼부어놓고요. 질문하라고 합니다. 무슨 생각해볼 시간도 없었는데. 그래서 플립트 러닝은요. 다음 주 수업에 대해서 교수자가 철저히 준비해서 중요한 부분을 미리 영상이나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서 미리 보내고 보내만 놓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보내놓은 다음에 SNS로 얘들하고 소통을 해서 진짜 키워드가 뭔지 궁금해하는 것이 뭔지를 올리게 해서요. 그 부분을 수업에 가서 풀어주는 수업이 거꾸로 수업의 플립트 러닝이지 올려놓고 얘들이 보니 안 보니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보내놓고 얘들하고 소통의 수업에 얘들이 정작 다음 주 수업에 대한 학습의 본질적인 질문이 뭔지를 그걸 보고 그걸 본 수업에 녹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는 뭘 하면 될까요? 프리 클래스가 아니고요. 챌린지 기능으로 플립트 러닝으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했는지를 문항을 좀 만들어서 시간을 좀 주면 되겠죠? 하루 이틀이요. 그럼 애들이 누른 걸 보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다음 주 수업에 대해서 애들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체크되어야 한대요. 아니면 오늘 수업에 대한 겁니다. 오늘 수업에 대한 거 애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었는지 2, 3일 시간 주고 미리 이렇게 보내서 오늘 학습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교수자가 보고 다음 주 수업을 다시 준비하면 어떨까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게임 기반이지만 본 인클래스에서의 이 소통의 수업도 되지만 미리 준비와 다음에 애프터에서 같이 게임 기반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업입니다. 여기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래융합교육학회 지식허브 플랫폼입니다. 이번 정기총회를 앞두고요. 현재 구축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모든 회원님들의 플랫폼을 만들 겁니다. 개인 플랫폼을 만들어서요. 여기 와서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고요. 여기 와서 등록하게 하고요. 그리고 공유하게 하고요. 열람하게 하고요. 여기에 저의 콘텐츠 한번 볼까요? 현재 제가 학회장으로 지금 구축 중에 있는데요. 저의 하부 밑에다 우리 대학원생들의 개인 홈피가 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의 지식어부 플랫폼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언제까지 구글에 모든 것을 다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
개인의 데이터베이스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교수님들 나만의 플랫폼에 컨텐츠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당당함은 더욱더 확대되지 않을까요? 요즘 교수 채용에서 이런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교수 뽑을 때요, 논문 이력서는 기본이고요, 소셜 계정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셜 계정에서 학교에서 들어가 봅니다. 교수자로서 어떤 사람인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소셜 계정이 없다 그래요. 그분들이 학교 와서 학생들하고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소셜 계정도 없는 교수가 대학에 와서 지금 소셜의 주인공들이나 학생들하고의 소통의 채널에서는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활용에 대해서요, 공개 강의를 미리 제목을 주고 만들어 오라는 것이 아니고요, 컴퓨터실에 2시간, 3시간 모시고 자유주제 주고 난 다음에요, 2시간 후쯤에 발표. 정보의 강장에 있는 이 지식을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세상은 교수자들의 이 자질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의 맥락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교수자의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컨텐츠를 지금부터라도 소셜적으로 연결시켜야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는 소셜 채용의 세상이 와 있거든요. 간동대 학생들의 이력서 가지고 언제까지 취업의 창구를 넓히겠습니까? 간동대학의 학생들의 역량이 소셜에 컨텐츠가 다양하다고 한다면 누가 어느 때 놓고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소셜에서의 우리 학생들의 역량도 소셜에서 좀 확대될 수 있게끔 교수자가 더욱더 확대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KOCW 아시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모든 고등교육 교수님들의 강의를 올려놓은 콘텐츠입니다. 여기에 교수님들 콘텐츠 많이 올리고 계시죠? 여기에 저에게 너무나 해분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스마트 교수법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저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신정우 교수님, 유튜브에 교수법에 관계된 영상이 너무 많은데 여기 하나 열어줄 테니까 여기다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의가 와서요, 감사합니다 하고 열었어요. 여기 현재 1050개의 강의가 저희 콘텐츠가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예람되지만 감동대학을 어떻게 제가 왔을까요? 오늘 1시간 전에 와서 여쭤봤어요. 저를 어떻게 섭외했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교수법 치면요, 8,000개 저희 강의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지간한 교수님들의 컨텐츠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세상, 이런 세상이 왔어요. 나의 컨텐츠를 지금부터라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년 무렵에 내 컨텐츠가 없다.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학생들하고 소통의 채널로 가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일 날 오픈한 겁니다. 학교의 홈페이지 가지고는 도저히 용량이 안 돼서요, 네이버로 나왔습니다. 나와서요, 강의를 공개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이때 강의 공개하고자 했던 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의 공개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정작 강의 공개는 모니터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강의 공개는 나의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2011년 20년 정도의 교직의 경력으로 강의를 공개해 보겠다고 했고 올렸던 2011년 3월 1주차 강의입니다. 이때의 관점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여기 없습니다. 이 이상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녹화해서 집에 와서 보면서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했구나. 사실
교수들 앞에 지금 열어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관점의 기회가요. 저의 교직의 30년에 스마트라고 하는 이 교수법의 교수로 이제 한국의 교육을 바꾸는 전도사로 서 있다고 합니다. 공개한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공개해보면서 얻어지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공개하면서 얻어지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컨텐츠가 소셜에 차근차근 쌓여서 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 소셜의 세상이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 당시는 유튜브가 있어도요. 겁이 나서 유튜브를 못 올렸고요. 그리고 10분에 다 커팅이 됐습니다. 네이버에 계정 처음 가지니까요. 10분 이상을 업로드를 안 해줬어요. 모든 게 10분으로 다 잘렸습니다. 나름 그래도 강의한다고 했는데요. 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목적으로 교수자 중심의 수업이고요. 예. 존칭,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너무너무 남한테 보일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모노드라마를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수업에서 얘들에게 지식의 채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다양한 모노드라마에 자질도 갖춰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요. 몇 가지만 제가 하고 있는 학습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님들 강의 계획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강의 계획서. 1주차 수업에 들어가서 강의 계획서 발표하고 계시죠? 대부분. 근데 저는 개강하기 전에 얘들의 이 소셜 라인을 이용해서요. 강의 계획서를 미리 보냅니다. 영상으로 보내고요. 이 영상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의 교수자 중심의 강의 계획서를 언제까지 고집하시겠습니까? 교수자의 강의 계획서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강의 계획서도 같이 녹여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요. 올려주고 저의 1주차에 나눠지는 강의 계획서입니다. 컬러 프린터에서요. 코팅을 해가지고요. 저 QR코드는 7년, 8년 전에 있는 선배들 강의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아직 개강 2, 3주 전인데요. 이런 강의 해달라고 난립니다. 대학에 와서 봤더니 이런 강의 계획서 받아본 것도 처음인데요. 교수님 이런 수업 해달라고. 이러면서 앞으로 만나야 될 학생들의 흐름도를 미리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교육의 본질에서요. 저는 소통으로 봅니다. 소통. 교육의 본질의 소통인데 소통의 본질에 SNS가 우리 앞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수정 강의해서요. 1주차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는 틀니를 가르치는 이 교수이기 때문에 동기부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만나지 않는 학생들 구정무렵에 본인 할아버지 할머니도 좋고 노인정이나 교회에 가서 실제 틀니를 착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아우성을 한번 직접 들어보게 합니다. 네. 직접 할아버지 할머니들 찾아가서요. 앞으로 내가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현재 끼고 있는 틀니의 불편함이 어떤 것인지 하는데 아직 저하고 개강 전인데요. 거의 90% 학생들이 영상으로 인터뷰 영상을 미리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가서 번거롭고 교수자의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학습자들을 미리 한번 흐름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족도보다도 뭐라고 할까요? 불만족도가 많습니다. 너무 아프고 잘 빠지고 이런 것 좀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좀 바꿔주라 라고 하는 이 동기유발의 메시지가 교수로 하여금 이런 직업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도 더 생동감 있는 동기유발. 그리고 본 수업에 들어오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치과 기공사로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예. 이 부분이 강의 전에 저하고에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어르신들의 말씀이 다 제가 공학자로서요 다 특허감입니다. 이런 틀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애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특허도 내고, 제가 치과 기계체로 학회장이거든요. 특허도 내서 환자의 불편함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너의 이름 좀 남기고 가야 되지 않니? 예. 동기유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희 연구실에 특허증이 10몇 개가 걸려 있습니다. 현재. 얘들이 연구실에 들어오는 순간 뭐라고 할까요? 동기유발이 됩니다. 교수님 저도 특허 내고 싶어요. 예. 교수님 저도 특허 내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이제 인위적으로 교수자가 공부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도 교수자의 선행의 뭔가 리더의 자질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본 수업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본 수업에 들어오면 올 1학기에 진행했던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의 수학 분석을 통한 나의 꿈과 비전 영상 발표입니다. 전공 시험인데도 전공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나의 꿈과 비전 영상. 대학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우리는 학생들의 개개 특성을 잘 모르면서 어느 하나의 관점을 보고 쟤는 공부 잘하네 못하네. 지식의 채널 점수 높인다고 해서 그게 공부 좋은 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양성의 세상에서 개개 학생의 다양성을 얼마만큼 끌어당겨 주느냐가 교수자의 역할이지, 지식의 채널 가지고 점수로 해가지고 너는 공부 잘하네 못하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다양성을 얼마만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인지. 모든 학생들이 자기 얼굴 노출해서요 30분 동안에 자기 꿈과 비전 영상을 발표합니다. 어릴 때에 태어날 때부터요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스스로 짚어보고요 기회와 이역과 약점, 강점을 분석한 다음에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침의 소리가요 교수의 잔소리보다 자기 주도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다시 만남을 갖고요 이렇게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의 카톡으로 보냅니다. 저도 아들 둘을 대학에서 공부를 시켰는데요. 대학에 이런 교수님 만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네, 이 비전을요, 교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대학에 가서 어떤 관점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대부분의 부모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으로 가정하면 저는 모든 학생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본인의 이 개인 영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을까요? 저의 카톡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봅니다. 이거 공개해도 되니? 99% 애들이 공개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기 신상인데. 그리고 제가 부모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네. 부모님 카톡이 들어왔어요. 네. 눌러서 제가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요. 지도 교수 아니에요. 전공의 애들인데요. 모든 학생들 부모한테 이렇게 다 보냅니다. 잘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 들어보고 학교와 집안 부모님과 학생 같이 합쳐서
좀 더 우리가 밀어준다면 우리 아들, 딸 좀 더 멋진 청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보내면 아버님이 보고요. 1시간 만에 이런 답이 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 어떤 대학의 교수님들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요. 힘듭니다. 근데 30년을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요. 교육과 연구와 봉사 중에 저는 교육으로 대학에 온 것이지 연구와 봉사는 교육 앞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연구와 봉사는 교육 앞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교수님들이 보직을 한다고 하면서요. 학생들 소홀하게 하고요. 정작 수업에 들어가서 5분, 10분 늦게 들어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요. 얘들 늦게 오는 것은 눈초리 주면서요. 안 됩니다. 교수님들 저는 모든 강의 제가 다 준비합니다. 왜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얘들이 해야 되나요? 교수자가 모든 학습 환경 미리 가서 체크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교수님들 올 때 일일이 여기서 맞이했어요? 안 맞이했어요? 네, 맞이하는 입장으로. 네, 이렇게 하면 이 수업의 교실이 이렇게 뒤로 앉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이 교수님은 우리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 위해서 이렇게 신뢰를 보여주는데 뒤로 앉을까요? 앞으로 앉을까요? 이 부분 없이 지식의 채널로 만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수자의 신뢰성이 앞에 있어야지 얘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얘들이 볼 때 교수자의 신뢰도가 별로 없는데 지식의 채널 입힌다고 공부가 될까요? 지방 가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의 수준이요, 교수님. 그런 말 너무 자신있게 해요. 자기가 재직하고 계시면서 우리 대학의 학생들의 수준을 밑으로 얘기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러는 순간 우리 학생들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간동대 올 학생들 최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간동대학교 온 학생들 최고의 학생으로 만들어서 이제 학교의 스카이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님을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대학의 어느 교수님을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세상. 그러면 모든 간동대 교수님들이 진짜 학생들이 신뢰하는 교수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대학의 생존권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학의 생존권 하나 더 입혀볼까요? A, B, C, D 대학이 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우리는 B 정도, C 정도 대학이야 라고 이해를 하지만 천만입니다. 인구 절벽에요. B, C, D에 있는 대학들이, 대학 학생들이 다 어디로 먼저 갈까요? A라는 대학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A라는 대학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B, C, D에 있는 학생들이 다 A로 가는 것이지 D에 있는 애가 C로 가고 C에 있는 애가 B로 가는 이러한 사이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대학의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특성화는 돈 들이지 않고 교수자의 교육에 잘 가르치는 대학이 대학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많은 교수님들이 자기는 안 하면서 재단 얘기하거든요. 학교는 그렇죠. 학교에서도 뭔가 문제도 있겠지만 그 전에 교수자로서의 내 역할은 잘하고 있는지, 교수자로서 당당함에 애들 앞에 서 있는지, 이런 부분 하나하나의 구심점이 대학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부형하고 소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학기가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 앞에 가서 틀림 만드는 것을 30분 스피치를 해야 돼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부모 앞에서조차도 자신에게 스피치를 못한다고 한다면 1학기 배우는 거 의미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해서 한 학기에 힘들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에서 만든 틀니를 가지고요. 부모 앞에 가서요. 전공 용어 없이 부모들 앞에 스피치를 하는데요.
저는 매주 한 주차라도 스피치 안 하면 다 F입니다. 한 주차라도 영상 안 하면 다 F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흐뭇해하는지요, 교수님, 학부형들이요. 이러면서 집안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학생의 지도가 더 연결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진짜 우리 부모님들 같이만 교육하면 되겠다. 너무 잘했다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 너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 수업에서 얘들에게 잘했다는 칭찬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 너 잘했어. 사실 엉터리인데도요, 잘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학생의 미래를 더욱더 올려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영상을 보면서요, 30년의 교수로서 후회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진즉 좀 더 이런 부분으로 교수자로서 섰다면 우리 졸업생들의 미래가 좀 더 밝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좀 더 미래 비전에 교수로 서 있었다면 우리 애들의 미래는 더 밝은 쪽에 있었을 텐데, 이 관점으로요. 네. 교수님들 학과목이 없이 이런 것이 나갔는데 한 학기 마무리에 부모하고의 스토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다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저의 카페에 다 올라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 올라가 있는 자료 수가요, 6만 1000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의 데이터예요. 정년 앞두고 저는 이 플랫폼 가지고도 교육의 트렌드를 스토리 쓸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인 역량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컨텐츠가 버리지 말고요. 어떤 거라도 디지털 컨텐츠 저렇게 레코딩 해놓고요. 유튜브 올릴 때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미등록할 거냐에 따라서 선택만 해주면 되시지 하루하루의 일상에서의 디지털 컨텐츠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거꾸로 수업의 플립트론, 아까 쌍방향의 소통의 수업, 이러한 에듀테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다양한 어플과 게임은요, 제가 제공해주고 있는 교육자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제공해주고 있던 교육자를 한번 보실까요? 이쪽에 가보면 하부 쪽에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해당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 다 뭐가 있죠? QR코드에 제 강의 영상이 여기 링크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다가 이 프로그램을 수업에 한번 써보겠다라고 한다면, 네, 여기 스캔해가지고 한번 몇 번 따라해보면 되고요. 특히 아까 카우 같은 거 좀 어려우면요, 집에 식구들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들 수업에 가서 디지털 수업하는데 두려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요, 교수자가 서툴면 흉보는 것이 아니고 알려줍니다. 이제 수업은 같이 섞어져야 됩니다. 얘들이 가르쳐줘. 교수님, 그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 같이 섞어지는, 서로 알려주는 수업입니다. 여기에서 좋아하시는, 혹시 이런 프로그램을 쓰겠다고 한다면 자기 주도적으로 한번 학습할 수 있는 QR코드 링크요. 뭐죠? 툭 한번 해보세요. 이걸로 접근했습니다. 저희 필드입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 필드, 이제는
2D 영정에 사진이 영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규어가 훨씬 낫겠죠. 안 그런가요? 근데 이것 또한 죽어 있어야 안 죽어 있어요. 여기에 스마트 피규어랑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특허냈습니다. 이제 홀로그램까지 와 있습니다. 네, 부모의 자녀들이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부모의 디지털 정보를 즉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들고 있는 망치입니다. 종이입니다, 종이. 치과 본철 전공 교수가 3D 프린팅의 융합연구소 소장이에요. 4년 반 전에 3D 프린팅이 제조혁명의 타켓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연구실에 5대 기계 사다 놓고 혼자 연구하다 보니까요. 방과 후에 우리 학생들, 치과 본철 전공의로 세상에 아무리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주도적인 모델링 정도만 내 주도적으로 한다면 총이에요, 총이.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공 하나만 가르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내 전공 중요하다고 그 전공 하나만 알고 나가서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비빔밥의 세상에 와 있어요. 그 비빔밥에 양념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 비빔밥 망치는데요. 우리 애들은 비빔밥의 세상에 와 있거든요. 근데 대학에서 온리 양념 하나만, 나물 하나만 배우고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자가 그래도 일반인들보다 지식의 체들에 앞서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성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성에 대한 메시지가 수업 시간마다 전공보다 더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시대의 흐름성 없이 맹목적인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스토리는 얘들은 이미 흥미를 잃었어요.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성에 이 전공을 어떻게 융합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스토리는 얘들이 잠을 깰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 융합의 전공에 교수자들이 조금 더 학습을 좀 해본다고 한다면 어플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이스 노트라고 하는 이런 어플도 있는데요. 혹시 유튜브 좋은 영상 듣고 있는데요. 그분의 말씀이 너무 좋으면 유튜브 틀어놓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레코딩만 누르면 제가 말하는 게 텍스트가 지금 변환되어 왔네요. 혹시 학생들 면담할 때요. 수첩 들지 말고 이렇게 눌러놓고 면담하는 거 어떨까요? 네. 네. 세상이 스마트해져 있습니다. 근데 정작 제일 스마트해야 될 교수님들이 수업에서 아날로그라고 한다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기계치라는 얘기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제 담당하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기계치 교수님 담당하면 아니에요. 이제 그 기계치를 벗어나지 못하면 도덕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게 다 뭐가 되죠? 디지털 자료로요. 다 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 팔로운 것 같은데요. 절대 팔로운 거 아닙니다. 저는 좀 재밌는 걸 있으면 많이 사는데요. 집사람이 하고 혼을 내서 이제 집에는 안 가져갑니다. 이게 뭘까요? 스캐너입니다. 글 읽다가 스캔하는 즉시 스마트폰에 디지털 정보가 번역돼서 나옵니다. 56개국에 언어입니다. USB를 노트북에 꼽으면요. 긁는 순간 디지털 정보가 변환돼서요. 노트북에 살아 움직입니다. 99불입니다. 5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교수자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잠을 자다 해보자고. 나는 간동대학의 교수로서 5년 후에 내 모습이 어디에 가 있을까? 5년 후에 내 모습이 어디에 가 있을까? 이
이런 고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연결돼요? 얘들의 수업에서 흐름성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클래스팅이라고 하는 카카오톡과 밴드도 쓰고 있지만 클래스팅이라고 하는 학습을 향해 소통의 플랫폼이에요. 여기에 매일 아침마다 오늘 11월 14일 썼죠? 14일 눌러보면 저의 카페에 연결되어진 하루에 4만 명에게 보내는 학정보입니다. 이걸 1년 내내 보냅니다. 전공 앞에는. 보십시오. 10년에 사라질 직업들. 이게 시대의 흐름성입니다. 저도 시대의 흐름성을 알지만 저만 알아서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얘들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클래스팅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매일 아침마다 올려줍니다. 하루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요, 저만 특화돼서 뭐 하겠습니까? 학생들의 생각을 특허로 연결하기 위해서 저는 저녁에 자기 전에 모감사의 창작소 하루 5가지 감사를 얘들하고 같이 씁니다. 이게 5점짜리. 이거 안 쓰면 5점 안 나갑니다. 근데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매번 하루 5가지 감사를 쓰고요. 쓰고 그 다음에 내일에 할 일 이걸 썼는데요. 올해부터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5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인위적이지만 진행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냥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뭘 요구하냐면요. 5가지 감사 쓰지 말고 3가지만 써라. 그리고 2가지는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너의 생각의 개선점으로 써라.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아이디어의 창작이 잘 연결이 안 되니까요.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삶에서의 불편한 부분을 너가 찾아보고 그 불편함을 너의 생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매일 이 장에 써봄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2011년에 저의 강의의 오프닝, 강의 공개를 하고자 했던 그 관점의 기회가 전국의 교육의 틀에 수장으로 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교수자들이 다소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전도사로 흐름성에서 같이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 노량진에 50만 이거 구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오늘 두서없이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동대 초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간동대학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불편한 내용도 다소 있었겠지만 같은 교수자로서 같은 모니터링의 관점에서 보시고요. 이제 대학의 생존 남한테 이리 말 게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역할 거기에 첫 번째 중요한 잘 가르치는 교수 얘들하고 소통하는 교수 얘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교수 이 부분이 대학의 특성화로 나의 생존권과 더불어 한국 교육의 큰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교육학도 아니고요. 교육공학도 아닌 치과 보철 전공의 전문대학 출신의 교수가 한국의 교육의 틀에 전도사로 앞으로 더 우리 교수님들 모시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